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 화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반 이상 지나가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도 저희 설근대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시작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 눈에 띄었고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83% 상승한 3,23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상승한 98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완화 소식에 출산 관련주도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철강주, 조선주도 강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레포트리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설경대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현대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설현대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설현대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6월 첫날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번 달 시장은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아직까지는 변한 부분들은 없어요. 뭐 여전히 박스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양봉이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6월 달까지 포함하게 되면 8개째 양봉인데 양봉 스타트를 끊어준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격이 또다시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여전히 박스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시황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 쪽의 수급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외국인 매도예요. 근데 선물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11시가 안 되는데 9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보통 외국인 쪽이 매수나 매도를 조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당일날 보통 고점과 혹은 저점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여전히 저는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의 흐름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전히 박스권이다. 환율도 체크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강한 상황인데요.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말자. 지수의 흐름보다는 종목 흐름이 좋은 상황이다.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챙겨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주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어저께 이제 종가 기준으로 3,200포인트 저항 자리를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해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살짝 눌림이 갭 떠서 눌림이는 만들어줘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잘하면 전고점까지 테스트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첫 끝발이 멍멍 끝발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6월달 일단 첫날 시작은 좋았는데 과연 이제 저항권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제 뭐 좀 경계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동차 섹터들이 어쩌면 그런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시장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의 파동을 보면 거의 뭐 목표치까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를 때마다 제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 전체적으로 뭐 모든 투자금을 다 현금화한다 뭐 이런 생각은 지금 뭐 당연히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한 30% 정도 단기적인 조정 때 또 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중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시장이 오든 항상 가지고 계신 게 좋은데, 일단 상승할 때 종목들 수익이 날 때 조금씩 챙겨서 현금을 재두시고, 또 다시 이제 고점권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면 지수가 전고점 터치도 하지 않을까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현금 비중 늘려놓자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조정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현금 늘려놓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자 상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YM, 세화 PNC, SFA인데요. 네, 세 종목은 이재호 의원님 도와주세요. 네. 자, TYM, 이 회사가 예전에 동양물산인가 그랬는데, TYM이죠. TYM. 영어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 동양물산 약자로 지금 TYM 한 것 같은데, 현재 TYM 매수 평단이 뭐 1,690원이시고 비중 10%시고, 보면 한 차례 일단 바닥권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놓고 지금 좀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 오늘 지금 살짝 음봉으로 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앞에 추세 저항이 이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평선 21선도 또 저항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점권, 요런 파동의 지금 중심 가격까지는 반등이 나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좀 뭐 이평선들 좀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만약 거래량 없이 도지 형태의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내일 정도의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부터 좀 올려서 돌파를 해준다면 뭐 제 생각에는 뭐 앞에 전고점 부근인 1,75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거래량이 좀 더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준다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분 지금 저항자리 오랜 기간 잡았던 뭐 1,750원에서 1,800원대 이 구간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농업 관련주로도 지금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전자담배 이슈로 예전에 한동안 좀 강하게 움직였던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인데, 대선 테마로는 딱히 지금 크게 시세가 나왔다든지 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월봉상 저점 구간에서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1,690원 지금 약손실 구간이신데, 딱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손절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보시면 전년도 약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 뭐 1분기에 128억, 그리고 뭐 한 4분기 생각한다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뭐 한 7, 80%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동양물산을 이제 뭐 이렇게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부채 부분이 굉장히 좀 부채 비율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적이 이번에 만약에 많이 살아난다고 하면 1분기처럼 계속 유지가 좀 돼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손절가만 일단 잘 잡으시고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뭐 1,58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 구간 이탈 없다 하면 보유해 보시고 1차적으로는 뭐 1,750원 저항권인데 요 구간에서 뭐 비중 10%시니까 일단 돌파 흐름 좀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간 조정 짧게 받고 지금 거의 V자 반등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750원 저항이 좀 강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서 정리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비중 10% 이대로 추세 흐름을 보고 끌고 간다 생각을 하신다면 뭐 내려오더라도 손절가만 이탈 안 한다면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한 2,000원 이상 충분히 실적만 받쳐주면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단 전고점 1,900원에서 1,950원 정도까지 최대 목표치로 일단 보시고 끌고 가보시고 그 정도 이제 돌파하는 시점 가서 또 한번 더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세화 PNC예요. 세화 PNC 화장품 관련된 부분 있고 그다음에 그 모바일 관련된 뭐 그런 화장품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5월 11일 날 굉장히 거래량이 크게 폭발을 하면서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와줬다가 박스권 흐름을 이제 좀 돌파하는 듯 했는데, 돌파 못하고 다시 하단까지 밀려 내려왔거든요. 지금 매수 평단이 4,420원, 뭐,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하셨다가 물타기를 좀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매수 평단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소비 관련 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이 좀 워낙 크게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 기간 조정 조금 거치고 나서 저점 구간인 뭐 3,800원, 3,9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할 거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유하시다가 박스권 상단 부분 갔을 때부터 매도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이번에는 아마 올리게 되면 요 정고점 저항자리 한 5,000원대 부분을 돌파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기간 조정도 잘 거쳐놨고 다만 아쉬운 게 이날 5월 초에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에서 살살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목표가는 그냥 딱 저항자리 4,850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관점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 이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제 생각에는 뭐 고점 돌파할 것 같은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소형주 지금 한 800억 정도 뭐 지금 사실 고평가되어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기술적으로 그때 정리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SFA 문의를 주셨는데 매수 평단이 44,700원에 10%, 44,700원, 뭐 45,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 뭐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 뭐 쇼티지 얘기 나오고 패키징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 한번 봅시다. 실적 보게 되면 지금 실적이 1분기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뭐 전년도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실적 뭐 한 1,6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적정 주가 대비해서 약간 뭐 저평가된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뭐
딱히 가격적인 메리트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추세적인 대응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뭐 이 추세선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뭐 시장 한번 발작이 일으켰을 때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딱히 지금 반도체 섹터나 이쪽이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평단 정도 왔을 때 단기 추세대 상단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요들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손절가 제시해 드린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장기적으로 이어졌던 추세 이번에 이탈하게 된다면 물론 이런 식으로 발작하듯이 이제 4만 원까지 빠졌을 때는 저점 매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42,0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짧게 손절하시고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하시는 관점 그리고 종목 교체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Y에 문의 주셨습니다. 거래량 실려서 올라와 주면 1,750원에서 1,800원대로 움직일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580원 잡아주셨고 이탈 없으면 보유 의견 주셨고요. 1,750원 돌파하는지 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세화 PNC 3,800원에 3,900원 이탈 없으면 박스권 상단까지 갈 수 있다. 목표가는 4,850원 잡아주셨고요. SFA 21선 이탈 없으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42,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이탈하면 짧게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은 대형 포장이고요. 2871번님이 전화 주셨네요. 매수가는 3,183원, 비중은 10%입니다. 2871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형 포장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네.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손절 의견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형 포장을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좀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세요? 그냥 무작정 사가지고 계획 없이 사가지고. 계획 없이 사셨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그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않겠어요? 이게 지금 중기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또 중기네요. 그죠? 그래요? 네. 원래 사서 올라가면 팔 생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단타, 네. 단기. 네,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손실 보고는 못 팔아. 버티는 전략.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대형 포장 올라올 수 없는 아이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자, 이게 보면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네. 비대면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택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서 골판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지업종 중에 네. 왜 대형 포장을 선택했을까? 그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별로 싸 보이진 않아요. 다른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신대양대지라든가 아세아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당 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나 이 테마성의 흐름들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네. 보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대형 포장 인맥주 테마로 걸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구예요, 이거 인맥주? 생각이 잘 안 나네, 갑자기. 저는 일단은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비중이 10%신데 네.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게 아니라.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그러면 추가 매수 제가 하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죠? 대응을 네. 안 하셨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본들 이 주가가 이렇게 또 빠져버리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손절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이 아이가 죽을 아이는 아니니까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매도기에는 손실 안 보고 매도기에는 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하시든가 좀 더 보시든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상한 개별주에다가 계좌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돈이. 네. 그건 좀 알고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형 포장 문의 주셨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손실 안 보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98번님 전화 주셨고요. 롯데지주 매수가는 37,115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9098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지주 네네.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수익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가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매수하신 지 며칠 안 되셨잖아요. 아니요, 뭐 며칠은 아니고 대략 한 달 정도 됐나? 그럼 네네. 매수를 했는데 빠졌다가 네네. 움직였네요? 예, 뭐 많이는 안 빠졌는데 예, 요 며칠 상간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저는 지금 이거를 중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요 근래에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 제가 현재 지금 수익권이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고민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네. 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한 후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뭐 분할 매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름에 이렇게 관점을 보면서 두고 이렇게 중기적으로 제 계획대로 그냥 밀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이 지금 제가 좀 덜 서가지고 지금 전문가님한테 한번 이렇게 SOS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네네. 어머니 이게 처음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롯데지주를 매수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처음에 이 37,000원대에 진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네. 어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실 계획이셨어요, 혹시? 저는 이제 그 퍼센트라기보다 이제 차트를 이렇게 월봉 보니까 아직까지 좀 저가의 구간인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큰 그림으로 봐서 올 연말 뭐까지 이렇게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나는 거를 보고 제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인지라 뭐 1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차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조정 구간이 되면은 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 챙기고 들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그런 부분에 지금 아직까지 좀 제가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자, 우선 좀 보면요, 어머니. 네네. 월봉으로 보면 어머님 말씀처럼 올라간 네. 것도 없어요. 그죠? 네네. 일봉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보면 네. 이 친구가 네. 5월 거의 하순경에 거래량이 꽤나 많이 터졌어요. 그죠? 네. 요날 5월 27일 날. 네네. 그리고 나서 이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아마 롯데지주, 이 롯데 계열사들이 IPO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롯데지주는 네. 지분법 평가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평가받을 수 있겠죠. 재평가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왜냐하면 제가 단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두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두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가 징그럽게 안 움직이니까 여기 찔끔하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이렇게 일부 이렇게 좀 한 10% 가까이 났으니까 요거 팔고 5만 원 밑에서 다시 사야지. 그래서 팔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아, 네. 이거는 어머니 이거 이렇게 된다라면 아깝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다시 네.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머니 생각처럼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네네. 자,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어느 정도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차익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네.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갈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맞다고 봐요. 롯데지주는 일단 싸요. 네네. 자회사들 상장 IPO 계획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롯데지주는 안 좋은 것보다는 괜찮은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소비주들도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네.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산업재 쪽보다는 소비 쪽이 좀 그나마 많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올라가 있는 그 구간이더라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37,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저는 그냥 뭐 앞자리 숫자 바뀌고 나서 그때 뭐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챙길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네.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 네. 한 지금 오늘 42,000원 원자리대까지 갔는데 네. 저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외국인 쪽이 최근에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네. 외국인 쪽이 많이 매도가 나왔는지 매도는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네.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좀 네. 쉬어갈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중기적으로 봤다라면 제가 이 종목을 네. 샀다라면 저는 좀 더 가져갈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뭐 나는 좀 불안하니까 좀 팔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든다라면 네네. 저는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면 한 47,000원? 46,000원, 47,000원 그 자리대에 좀 일부 챙겨놓고 네네. 나머지만 좀 더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네요. 네네. 음. 근데 전문가님 만약에 있잖아요. 음.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시점에 제가 만약 비중을 좀 더 실는 거는 어떻겠어요? 지금 제가 한 20% 정도 되는데 뭐 약 5에서 한 10% 정도 더 실는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산다라면 전 38,000원 밑에서 볼 것 같아요. 아, 네, 비중을 38,000원. 만약에 실게 되면요? 네네. 만약에 밀리게 되면 네네. 38,000원 이하로 좀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릴 거, 한 5에서 10%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충분히 뭐 38,000 이하에서는 제가 뭐 5에서 10% 정도 더 비중을 실어도 그게 문제는 없다 말씀이다. 그죠? 근데요, 어머니. 네네. 얘가 배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네네. 어머니가 중기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연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네. 이왕이면 네네. 배당 많이 주는 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 그죠? 네네네. 그럼 그 종목들 살 거 겁나 많은데. 그런 거 좀 찾아보세요, 어머니. 아, 그쪽으로에. 오히려 이게 한쪽으로 확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네네.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포트를 꾸린다라면 네네. 2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네. 어차피 네네.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연말 정도까지는 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배당까지 포석을 두고 나서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롯데지주 문의 주셨습니다. 중기적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끌고 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안해서 팔고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47,000원 언저리에서 일부 챙기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추가 매수 의견도 여쭤보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38,000원 밑에서 비중 늘리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연말까지 가져갈 거면 배당 높은 거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대성엘텍,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새 종목은 이재현 의원님 도와주세요. 네, HMM 보면 지금 5만 원이라는 이 저항 자리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5만 원이라는 저항 보시면 5만 원 가격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지지 저항을 좀 받았던 구간을 본다면 5만 3천 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5만 원 가격대에서 좀 돌파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날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터진 날이 5월 27일인데 이날 MSCI 지수의 28일부터 편입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날부터 종가 기준으로 해서 외인들이 한 2,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이렇게 뉴스 기사들 여러분들 쭉 찾아보시면 그 정도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외인들이 한 그 정도 매수를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딱 그만큼 매수가 들어왔어요. 보시면 이날이거든요. 2,800억 정도의 순매수 외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뒤에부터는 이 연기금하고 은행 그리고 이제 투신 이런 곳에서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단기적인 뭐 조정을 좀 거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지금 구간은 좀 괜찮은 뭐 가격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만 원이라는 이 저항 자리를 한 번에 이렇게 좀 강하게 돌파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5만 원 갔다가 밀렸고 다시 이제 재돌파 시도를 하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으로 그냥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내려오는 것은 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보면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차트로 봤을 때는 추세를 좀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 차트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상승 추세 일단 한번 변곡점 만들어준 요 위치에서부터 지금 추세를 여전히 유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보이는 이 저점 구간이 추세대 하단 부분, 그러니까 요 저점 추세선 이렇게 쭉 꺼봤을 때 추세선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부터는 뭐 또 매수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만 원이라는 저 구간 실질적인 실적을 본다면 돌파를 할 거다라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언제 돌파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변곡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게 이제 파동의 저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번에 요 저점 구간인 뭐 41,600원 한 요 정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 뭐 많이 밀려 내려온다. 여기서 뭐 휩소가 나와서 개인 물량들을 털어내겠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4만 원대는 저는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또 괜찮은 가격대에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기회를 잘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정도 내려온다면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말은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다시 되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 보시거나 이제 뭐 월봉 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조정을 조금 거쳐간다든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실적적인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 평단이 17,700원이시거든요. 뭐 어디서 이제 팔아야 될까 이 고민이실 텐데 비중 50%시면 5만 원 정도에서 제가 지난번 5만 원 언저리에서 비중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챙기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보면 이제 도너리포트에서 이제 편입시켰던 가격대 35,000원대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17,000원대시면요 뭐 그냥 하나도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조정이 크게 나와서 혹시나 3만 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끄떡 없는 그런 평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추세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이 추세를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비중을 갖다가 한 25% 정도 줄이시고요. 다시 저점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시점에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하신 거 하셔도 될 것 같고 평단은 좀 높아지겠지만 나오는 실적을 본다면 뭐 앞으로 업사이드 굉장히 더 크게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도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추세 이탈 안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문의도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대성일텍인데요. 대성일텍 1250원 평단이신데 지금 비중이 20%시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셔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애플 인증을 받았죠.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구글 오토 인증도 획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증거금 100% 종목이라는 부분을 본다면 실적이 뭐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자 흑자를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부채 비율도 지금 일단 좀 높은 편이고 현금도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딱히 뭐 테마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요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돌림이 나오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단기적인 이제 이 트렌드 벗겨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울선 위에서의 좀 안착하는 그런 눌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이제 나온 거래량 윗꼬리 달리고 밀렸지만 현재 위치상 윗꼬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울선 부분 뭐 살짝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1,1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제 상방으로 올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들고 1,500원대, 1,450원이죠. 1,450원대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준다면 시세도 좀 대단하게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적인 내용을 보자면 일단 뭐 좀 짧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저항자리 박스권 상단인 뭐 1,450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요.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서 지켜보시는 것,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가지고 신고가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450원까지 한번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정도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절반 정리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성중공업인데 정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가 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중공업 뭐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장부상 봤을 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자본주식 회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감자와 함께 유상증자 일반주주 대상으로 했죠.
사실 뭐 상장사니까 개인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이제 유증에 참여하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이런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사, 여기에 대한 책임 경영을 좀 한다라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회사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전자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뭐 유증을 참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삼성중공업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 이제 갭이 이렇게 열린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갭 하단 구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유상증자를 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보통 주가를 좀 상승시킵니다. 그래야지 뭐 개인 투자자들이든 주가 상승에 대한 앞으로 이제 올라가겠구나 하는 좀 기대감, 희망감을 가지고 유증에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으로 좀 올라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뭐 한 2년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해운 경기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고 지금 올라 있는 해운 운임이 뭐 급격하게 막 급락을 하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이제 해운 경기 호황기는 한 2년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미포조선 같은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런 그 중공업 같은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좀 호황기를 겪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좀 긴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재무적인 부분 요번에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주고 있는 플랜트 쪽도 유가가 지금 $67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 $80 이상 돌파할 가능성,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의 $80 정도까지도 상승세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상승한다면 플랜트 쪽 관련해서 그동안 보류돼 있던 프로젝트들 많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 회사를 상폐시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대로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다시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인 7,1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 경기 업황이 계속해서 뭐 좀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8,000원대 추후에 돌파하는 그런 그림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뭐 그 전에 만약에 7,100원까지 이제 올라온다 그렇다면 뭐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전반적으로 흐름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현재 41,600원 이탈 없으면 4만 원대도 신규 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금 평단이 10,000원대였는데요. 걱정 없이 가져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추세 대응하자 말씀해 주시면서 이탈 없으면 계속해서 가져가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대성 엘텍 1,100원 이탈 없으면 상방으로 올릴 수 있다. 매수가 가격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박스권 상단 1,450원 왔을 때 절반 챙기고 나머지 가져가자 이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해운 경기 흐름 괜찮은 흐름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호황기는 2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상승세 이어갈 수 있으니까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484번님 전화 주셨고요. 슈피겐코리아 매수가는 57,900원, 비중은 15%입니다. 748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슈피겐코리아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 했어요. 추가 매수 의견이 궁금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7,9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네. 그럼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회사가
좀 많이 튼튼한 것 같아서. 네,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요. 길게? 네. 일단은 슈피겐코리아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그거는 이 추후의 문제지만, 네. 이 슈피겐코리아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IT 기기 쪽의 액세서리잖아요. 그죠? 네, 아마존. 네, 네. 거기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네. 요게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회사나 이런 분은 정말 좋아요. 네. 애플의 액세서리 같은 거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삼성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애플하고 삼성도 조만간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슈피겐코리아도 매출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 기업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네. 역성장에 들어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20년도에 거의 800억 가까이 기록을 했다가 네. 매출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수익성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일단 이 회사는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거 빼면 뭐 문제될 부분들이 없어요. 부채도 없고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인데 네. 이게 좀 가장 제일 큰 리스크예요. 네. 물론 이 액세서 IT 기기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애견 쪽이라든가 이런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사업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15% 비중에 58,000원, 57,900원이에요. 네. 그럼 약간 손실권역이신데 네. 그냥 요 정도 선에서는 그냥 두세요. 아, 저기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한 5만 원 정도 때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럼 차라리 그때 5% 그때 가서. 정도 더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의 손실권역이니까 이게 네네네. 조금 밀렸다고 비중 늘리고 조금 밀렸다고 비중 늘려버리게 되면 네. 다음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주가가 밀려버리면. 네. 그래서 지금은- 여쭤보고 하려고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한 5만 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한 10% 정도가 밀린 거잖아요. 조금 더. 네. 그럼 네. 그때 5% 정도를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아마 신제품이 애플이나 삼성의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슈피겐코리아도 아마 이슈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흐름들이 나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를 좀 네. 대비를 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네. 길게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사업 보고서 매 분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 이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네. 그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시고 궁금한 것들 네. 그거 물어보시고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끊기 전에 니들 무증해라. 니들 네. 무상증자 해라. 네. 돈만 쌓아두지 말고 아니면 배당을 이빠이 주든가 네. 그렇게까지 요구도 하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성공 네, 슈피겐코리아 문의 주셨고요.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04번님 전화 주셨고요. 파라텍 매수가는 5,330원, 비중은 20%입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간관계상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액분을 했는데 5,360원이에요? 5,330원이에요? 예, 5,330원이요. 그 전에 이게 16,000원일 때 들어가서 분할을 해서 16,000원일 때? 네, 그러니까 정지가 됐다가 예, 근데 이게 한 번은 들어 올릴 거라 그랬는데 계속 빠져서 16,000원 때? 예, 누가 들어 올린대요? 그때 제가 전화로 여기 방송에 한번 드렸었어요. 다른 위원 선생님한테. 뭐 그건 할 말 없고요, 제가. 예, 그래서 근데 너무 빠져서 이거를 아니 빠지면 매수. 손절을 하셔야지.
단기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예, 작년 12월에 단기로 봤죠. 작년 12월에 단기로 봤으면 네. 이거 손절 하셨어야 되는데 손절도 안 하셨네요, 이거? 예, 하루아침에 그냥 무슨 계약 공시 깨지면서 30% 그럼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지금 추가 매수 꿈도 꾸지 마시고요, 어머니. 예. 이 회사는 소외를 받은 거예요. 소방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실적 안 좋아요. 실적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테마성 흐름들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3,300원, 3,400원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냥 비중 조금씩 줄이시고요. 네. 어머니 성향이 되게 공격적인 것 같은데 대응 안 하면서 하게 되면 예. 거기 어머님 지금 증권 계좌 있죠? 네. 그거 다 까먹을 거예요.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어머니. 예. 어머니 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고 어머니는 오히려 길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손실 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막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거는 3,2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세요, 어머니. 혹시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네네. 위원님.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3,200원 위에선 비중 줄여서 다른 거 보자, 길게 안정적인 종목들 찾아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할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